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벨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기 전까지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병원일까? 혹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걱정과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일까? 하는 불안감이 동시에 저를 짓누릅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오전에 병원에서 아흔을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달려가 수속을 밟고 있는데 오후에는 이제 막 30을 넘긴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 힘드니 조금만 보태줄 수 없냐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쪽 귀로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있었고 다른 한쪽 귀로는 다 큰 자식의 힘든 사정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 혼자 붕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위로는 늙고 병든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아직 제 앞가림하기 힘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그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낀 세대라고 부르더군요. 참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샌드위치 속의 햄처럼 위아래 빵 사이에 끼어서 이리저리 눌리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저 푸른 소나무처럼 건강하게 제 곁에 계실 줄 알았고 자식들은 20살만 넘으면 제 갈 길 척척 알아서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참 정직하고도 무서운 것이더군요. 한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강인하기만 하셨던 아버지는 이제 거동조차 힘들어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보내시고 낭낭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던 어머니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조차 가끔 잊어버리십니다. 부모님의 약해진 모습을 뵐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효도라는 두 글자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병원비, 간병비는 현실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정말 힘든 것은 부모님의 시간을 함께 짊어지고 그 끝을 향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주말이면 부모님 댁에 들러 밀린 집안일을 해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제 삶의 당연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저만의 취미 생활도 점점 뒤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제 삶의 무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을 아래로 돌리면 아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희 때와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대학만 졸업하면 군대만 다녀오면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은 있었던 저희 때와는 달리 지금 젊은이들은 취업하기도 집 한 칸 마련하기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도 너무나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로서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저 힘든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자식들을 보면 안쓰러워 뭐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식들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은 했는지, 직장 상사와는 잘 지내는지, 월급은 받아서 생활이 되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다 큰 자식들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꼰대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걱정되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결국 쌈짓돈을 털어 자식들 전셋집에 보태주고 손주들 장난감이라도 하나 더 사주기 위해 제 노후 자금 통장을 깨고 맙니다. 제 이름 세 글자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제 그저 누구의 아들이자 누구의 아버지로만 존재합니다. 제 인생의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까지도 모두 부모님과 자식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면 너는 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나를 위한 삶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는 언제쯤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붉게 물든 노을을 보며 멍하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옆을 쌩하고 지나가는 다른 차의 운전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였는데 그의 얼굴에도 저와 똑같은 피로와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강렬한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질감이었습니다.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들이 나와 같은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며 이 길 위를 달리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외롭고 막막했던 마음에 작은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저는 이제 투덜거리는 대신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려 노력합니다. 아버지의 식사를 챙겨드리면서 예전 아버지가 제게 해주시던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의 의미를 알기에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내리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제 자식에게, 그리고 그 자식은 또 그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순리이고 제가 그 위대한 연결고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기둥으로서의 삶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땀 흘리며 동네 뒷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아들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돌아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더 자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서로의 힘든 점을 토로하고 나면 야, 그래도 너만 한 게 다행이다. 우리 힘내자.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의 친구, 그리고 동지 여러분. 우리는 참 대단한 세대입니다. 위로는 효를 다하고 아래로는 사랑을 베풀며 한 시대의 허리를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위대한 세대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아 서럽고 내 어깨의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고단한 삶은 실은 한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도 너무 서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임감 강하고 가장 강인하며 가장 위대한 낀 세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다독여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줍시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